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도시철도 4호선을 AGT 경전철 방식으로 건설하는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심 경관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사업성도 떨어진다는 건데 경전철이 지나는 지역 주민은 물론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에서도 우려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고 내거리에서 경대교까지 대구 동구와 북구 사이 1.2km 구간, 폭 20여 미터의 왕복 4차로 도로입니다. 예정대로라면 이곳 도로 위 지상 3m 높이에서 도시철도 4호선 경전철이 오갑니다. 문제는 AGT 경전철 전용 레일이 깔리는 상판의 규모입니다. 너비 8.9m, 이미 운행하고 있는 다른 지역 사례를 보면 사실상 고가도로와 비슷한 형태입니다. 좁은 도로에 폭 9m에 가까운 상판이 들어서면 도시 미관을 크게 해칠 거라는 주민들의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미 차량용 고가도로가 설치된 복현 오거리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좁은 도로 폭에다가 양쪽에 이제 그 가로수 양버섯 나무가 다 숨겨져 있는데 이게 완전히 이제 그 깜깜하게 되는 이제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음영은 뭐 볼 것도 없고 시공할 때도 몇 년간 어려움을 겪지 않겠나. 대구시가 지난해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거치면서도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점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역 국회의원들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대구시에 AGT 경전철 추진 방식에 대한 재검토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심각한 주민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모노레일이나 지하화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대구시는 사업자 후보를 선정하고 기본 설계에 착수한 상태에서 전면 재검토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TBC 박정입니다. 대구시는 도시철도 1호선을 달성군 옥포읍 제2국가산업단지까지 연장하고 월배와 안심 차량기지를 달성군으로 통합 이전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간 사업 추진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며 이달 중순 2개 컨소시엄사가 해당 사업 참여 의향서를 제출해 향후 공모 절차를 거쳐 2027년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달성군이 월배와 안심 차량기지 통합 이전을 제안했는데 대구시는 1호선이 2국가 산단까지 연장되면 산단 활성화는 물론 안정적 수요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TBC는 올해 본격 도입된 지역 특화형 비자 추진 상황과 문제점을 집중 보도합니다. 지역 특화형 비자는 소멸 위기 지역에 한국어를 잘하는 고학력의 외국인 우수 인재를 유치하는 제도로 5년 동안 해당 지역에서 일을 하고 가족도 초청할 수 있는 새로운 이민 정책입니다. 먼저 지역 특화형 비자를 통해 우리 지역에 둥지를 튼 이주민을 서은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전체 인구 중 65살 이상 어르신 비율이 50%에 육박하는 의성군. 전국에서 지방 소멸 위험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인구 감소를 막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생산 활동이 가능한 한 명의 주민이 아쉬운 현실 속에 네팔에서 온 프라딥 씨는 가족과 함께 지난해 의성에 정착했습니다. 현재 마늘 가공 공장에서 일하는 프라딥 씨의 비자는 지역 특화형 비자. 5년 동안 체류가 보장되는 데다 가족을 초청해 함께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도 여기 같이 데리고 올 수 있어요. 또 일도 우리 마음대로 여기저기 가서 일 찾아서 뭐 좋은 일이 찾아서 할 수 있는 것도 좋은 점이에요. 서울로 유학 갔다 영천에 자리 잡은 베트남 출신 권느 씨도 식품 공장에서 일하며 남편과 함께 영천 사람이 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천 와서 뭐 회사 다니면서 주말에 이렇게 가족들이 시간을 보낼 수 있고 그리고 여기 다 좋아요. 물가도 좋아하고. 재작년 시범 사업을 시작해 올해부터 본격 도입된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 대구 경북에서는 인구 감소 지역 17개 지자체가 참여했는데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495명이 정착했습니다. 지역에 자리 잡은 외국인은 법무부가 정한 학력과 소득, 한국어 능력을 갖춰 이들을 고용하는 사업주도 크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공장 돌리고 이런 사업주 쪽에서는 인력 확보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의성 요리실 사업 특화 사업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뭐
안정적으로 몇 년 하면은 일도 많이 배우고 우리 서로 이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라고. 지역 특화형 비자가 다인종 다문화 국가로 접어든 대한민국의 새로운 이민 정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TBC 서은진입니다. 이렇게 지역 특화형 비자를 통해 우수한 자질을 갖춘 외국인들이 소멸 위기 지역에 정착하고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니 지역 쏠림 현상이 심각했습니다. 취재진이 지난 2년간의 지역 특화형 비자 등록 현황을 분석한 결과 단 한 명도 유치하지 못한 지자체가 수두룩했는데요. 이들 대부분이 농촌 지역으로 사람이 가장 필요한 소멸 지역이 외면받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남효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가 최근 게시한 지역별 등록 외국인 현황입니다. 취재진이 재작년 도입된 지역 특화형 우수인재 F2R 비자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을 분석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이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은 전국에 2,369명. 올해까지 사업에 참여한 인구 감소 지자체의 특화형 비자 등록 현황을 보니 단 한 명도 유치하지 못한 지자체가 9곳이나 됐습니다. 유치 실적이 한 자릿수에 그친 경우도 14군데에 이릅니다. 전국 66개 지자체가 사업에 참여한 것을 감안하면 지금까지 외국인 유치 실적이 10명 미만인 경우가 30%를 넘는 실정입니다. 특히 이들 대부분은 산업 기반이 약한 농촌 지역으로 그나마 공단이 있는 중소도시로 우수 외국인들이 몰리고 있는 겁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유치된 기업도 별로 없고 접근성도 좀 어려워가지고 외국인 분들이 들어오셔서 살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셔가지고 올해 700명의 지역 특화형 비자 외국인 유치를 목표로 한 경상북도도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285명의 외국인을 법무부에 추천해 목표 인원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참여 시군마다 수요 조사를 벌여 추천 인원을 배정받았지만 비자 발급이 가능한 우수 인재를 찾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여기에다 법무부가 내년부터 지역 특화형 비자 대상 지역을 인구 감소 지역에서 인구 감소 관심 지역까지 확대해 가뜩이나 외국인 유치가 힘든 농촌 지역 지자체의 소갈이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대도시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건 좀 어쩔 수가 없는 거다 보니까 관심 지역이 인구도 많고 조금 더 대도시다 보니까 그런 데가 들어오면은 아무래도 기존에 있던 뭐 군이나 이런 데는 조금씩은 더 불리해질 것 같기는 한데 지방 소멸을 위해 만든 지역 특화형 비자. 정작 사정이 급한 농촌 지역은 외국인 유치에 실패하면서 본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TBC 남효주입니다.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미래한국연구소에 거액을 건넨 혐의로 지역 정치인 2명이 검찰 수사선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창원지검은 2022년 기초단체장과 광역의회 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자 A씨와 B씨에 대해 당시 명태균 씨가 실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에 1억 2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이들이 공천에 탈락하자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해 일부를 받은 것으로 보고 공천 대가성과 돈을 건넨 경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삼성 라이온즈의 대장정이 결국 한국 시리즈 준우승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약체로 평가받았던 삼성이 깜짝 2위에 오른 건 쉼없이 달려온 선수들이 있어 가능했지만 시즌 내내 이어진 야구 열풍의 주인공은 단연코 팬들이었습니다. 올 한 해 역대 최다인 144만 관중이 가족, 친구와 함께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를 찾아 일상의 고단함을 잊고 새로운 문화를 즐겼습니다. 한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144만 1222. 페넌트 레이스부터 포스트 시즌까지 라팍을 찾은 관중 수로 삼성 구단 역대 최다이자 비수도권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34차례 만원 관중이 들어차며 역대 최다 매진 기록도 갈아치웠습니다. 삼성 팬들이 프로야구 1000만 관중 시대 흥행을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입니다. 시즌 초 8연패를 당할 때부터 정규리그를 2위로 마감하고 플레이오프를 통과해 한국 시리즈 우승이 좌절되는 순간까지 7달 동안 팬들은 삼성 야구에 울고 웃었습니다. 여기까지 와준 것도 너무 고맙고요. 너무 고생한 선수들한테 감사합니다.
네, 내년에는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줘서 또 다시 한국 시리즈 나와서 다음엔 꼭 우승했으면 좋겠습니다. 라이온즈 화이팅! 화이팅! 야구가 있는 날이면 라팍은 전국에서 몰려든 팬들의 젊은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PC카드 분석 결과 라팍 경기장을 방문한 원정 팬과 매출은 지난해 대비 모두 50% 넘게 늘었고 특히 20대 관중이 다른 연령 대비 8배가량 급증했습니다. 다들 너무 고생하셨고 훈련 잘 하시고 또 휴식도 길게 하셔서 아프지 말고 내년에 꼭 건강한 야구, 행복한 야구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즌 전 최약체라는 평가를 보란 듯이 뒤집은 삼성 라이온즈. 비록 부상과 불운에 밀려 우승 문턱에서 도전을 멈췄지만 이제 새로운 시작이기도 합니다. 전문가들로부터 이제 하위권으로 이제 분류돼 가지고 우리 선수들이 1년 동안 정말 이제 악착같이 준비를 잘 한 것 같아요. 이런 계기를 삼아서 내년에 다시 한번 재정비해서 가을 야구 이상 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잘 준비하겠습니다. 어느 해보다도 뜨거웠던 2024년 대구 야구. 선수단의 구슬땀과 전력 보강, 그리고 팬들의 다가가는 구단 노력이 더해진다면 2025년에는 또 다른 역사를 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TBC 한윤호입니다. 이철호 지사를 비롯한 경상북도 대표단이 최근 투자 유치와 경북의 문화관광 홍보를 위해 스위스와 오스트리아, 독일 시장 개척에 나섰습니다. TBC도 이번에 동행 취재를 통해 연속 보도를 이어갑니다. 대표단은 첫 순방국인 스위스에서 세계적 제약업체인 노바티스와 바이오 의료 분야 발전을 위한 관련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스위스에서 정성욱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경상북도 유럽시장 개척단이 스위스 바젤에 자리한 세계적 제약업체 노바티스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안동과 포항에 있는 경북 바이오생명산단의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입니다. 노바티스는 제약 기반의 혁신의약품과 헬스케어 분야 글로벌 기업으로 최근 심혈관계 질환과 혈액암을 비롯해 5가지 핵심 치료 영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유럽은 물론 미국과 중국, 인도 등 전 세계 143개국 200여 곳에 사업장이 있고 7만 6천여 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경북도와 노바티스는 바이오 의료 분야 상호 협력을 위한 양해 각서를 체결하고 경북 바이오산단의 중장기 투자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노바티스가 우리 경북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오늘 여기 왔습니다. 본사에서도 한국에 관심을 갖고 있고 그중에 경북에 희망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대표단은 연간 관광객 100만 명이 찾는 스위스 최대 관광도시 인터라켄에 위치한 융프라우 철도회사를 방문해 관광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융프라우 철도는 공공과 민간이 3대7 비율로 합작 투자한 회사로 앞으로 경북 북부권 철도 연계 관광상품 개발 방안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표단의 스위스 투자 유치 활동은 경북 바이오 산단의 도약과 북부권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스위스 바젤에서 TBC 정성욱입니다. 경북은 우리나라 포도 수출량의 80%가량을 차지할 만큼 전국 최대 생산지입니다. 하지만 수출 포도 대부분이 샤인머스켓으로 품종의 편중이 심한 편인데요. 경상북도가 신품종 포도 육성을 통해 수출 경쟁력 강화에 나섰습니다. 김낙선 기자입니다. 빨갛고 큼직한 포도송이가 탐스럽게 달렸습니다. 아삭하고 청량한 식감에 저장성이 좋아 수출용으로 제격인 글로리스타 품종입니다. 바로 옆에는 껍질째 먹을 수 있는 노란 골드 스위트 포도가 아카시아 향을 잔뜩 머금고 있습니다. 경북농업기술원이 2014년부터 육성을 시작해 지난해 새롭게 품종 등록을 한 포도들입니다. 샤인머스켓의 당도가 18브릭스 정도인데 신품종 포도는 20에서 24브릭스까지 나옵니다. 농가가 다양한 품종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고 소비자의 이런 트렌드에 맞추는 그런 품종을 육성하고자 시작하였습니다. 글로리스타와 골드스위트는 9월 중순부터 10월 초까지 노지에서 수확하는데 벌써 묘목 30만 그루 가까이 계약됐습니다. 재배에는 큰 어려움이 없지만 생육이 상당히 빠른 편이어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 신품종이라 아직까지 뚜렷한 재배 매뉴얼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 농장에 맞게 나무마다
번호를 다 매겨가지고 관리나 또 관찰 모든 그 처방도 달리 해보고. 경상북도는 수출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품종 포도 육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동남아시아 7개국에 루비 스위트와 레드 클라렛을 비롯한 신품종 포도 6톤을 수출해 지난해의 2배를 넘는 신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리스타와 골드 스위트 4톤도 베트남 수출길에 올라 1억 원의 수익이 예상됩니다. 신품종 포도 육성을 통한 경제적 효과도 지난해 590억 원에서 올해는 1,250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소비 트렌드와 그 수출국에 맞춰서 신품종 8품종을 지금 육성했습니다. 앞으로 수출 단지를 한 500헥타 만들어서 우리 경북 포도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포도 주산지 경북이 품종 다변화로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BC 김낙성입니다. TBC가 집중 보도한 대구의 가짜 한우 판매 업체가 식품 등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대구 수성구는 쇠고기 이력 표시 방법을 위반하고 한우를 판매해 지역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지역의 한우 판매 업체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업체는 올해 가짜 한우를 판매하다 2차례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로당에서 버섯을 나눠 먹은 주민들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문경시와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어제 오후 9시쯤 문경시 호계면 경로당에서 채취한 버섯을 조리해 함께 먹은 7, 80대 여성 10명이 복통과 설사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보건당국은 역학조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오늘로 2년이 된 가운데 대구에도 추모 분향소가 마련돼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12구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기억하고 애도하기 위해 대구 동성로에 시민 추모 분향소를 마련했습니다.